조금 전에 브러쉬 설명을 하다가 영상이 끊어졌어요. 아, 지금 브러쉬부터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브러쉬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지금 계속 같은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위에 여기에 보면 선값과 면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브러쉬나 이 안에 있는 연필 툴들은 여기에 클릭해 보면 이제 연필 툴이 있는데 이 선값에다가 컬러 값을 넣어줘야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내가 왜 원하는 색이 안 나오지?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면값과 선값에 대해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도형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축키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상태에 지금 붓툴이 선택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손바닥으로 바뀌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로 바뀌어요. 자, 지금 나는 붓툴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로 바뀌어서 내가 방금 그린 붓툴로 그린 그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 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린 그림을 크기도 바꾸고요. 뒤집었다가 크기도 바꿨다가 돌렸다가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옮길 때는 항상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작업하고 싶을 땐 얘를 한번 선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붓툴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말이 굉장히 빠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걸 설명을 한다면 맨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N이에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작업 사이즈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보면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서 계속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A4 사이즈인데 오늘은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A3 사이즈도 제가 사용자 정의에다 넣어놨어요. 아까 여기다가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 안에는 픽셀부터 뭐 많은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센티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폭은 29cm, 그 다음에 길이는 42cm. 여기 이제 방향을 뭐 가로로 세로로 바꾼다. 이거는 프린트하면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이 붓을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연필 도구, 뭐 연필은 붓이랑 별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붓을보다는 얘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고 가늘죠.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나 스트로크의 그 선의 굵기가 가늘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새 그 파일을 꺼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색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기 불편하면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긴 도형 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펜 툴은 제가 건너뛰었고 선택 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선택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가 부트를 사용하던 게 선택 도구로 바뀐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요만큼만 선택을 해도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만큼만 하게 되면 여기는 파란색 그게 달라지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크게 보려면 이렇게 돋보기 툴로 가도 되지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로 바뀌어요. 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부부 선택 툴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는 고정점,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투명색, 흰색 사각형 이렇게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변형을 줄 때 조금 전에 이 부분 선택 툴을 하게 되면 그 변형 주는 점을 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직접 설명하죠. 지금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머리에 남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타입 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 지워볼게요. 원래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플러스라 그랬어요. 거기다 Alt 키까지 누르면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크기대로 돌아가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가 작업하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얘네들을 전부 지우려면 전체 선택 툴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딜레이트를 시키면 없어지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순서를 되돌리고 싶을 때 컨트롤 Z를 하게 되면 바로 전 단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그 별표 도형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일단 선값은 없애고 아까 했던 거 다시입니다. 면값은 무슨 색을 할까? 뭐 일단 초록색 안 이쁘다. 얘가 좀 낫네. 컨트롤 눌러서 얘를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계속 그려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별을 그리다가 이 별은 잘못 그려진 것 같아. 그러면 컨트롤 Z Z Z 하면 차례대로 모든 게 작업이 되돌아갑니다. 히스토리 별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얀 바탕을 놓고 자 이제는 타입 2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 2를 클릭해 놓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무 글씨나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요. 얘를 선택 툴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지금 타입 툴 있잖아요. 타입 툴이 선택돼 있죠. 그런데 내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타입 툴을 선택 툴로 바꿨다가 타입 툴로 바꿨다가 이렇게 바꿔요. 타입 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자에 보면 글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꼴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체로 바꾼 다음에 그죠? 바꿨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보면 아까 검은색으로 선택한 그 자리에 돼 있고 이번에는 칼락을 봤더니 원래 도형이 검은색이고 선값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값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값을 한번 줘볼게요. 지금 선값을 하늘색을 줬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조금 더 잘 보이는 색깔. 그러면 명값을 클릭 한번 하면 명값이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클릭하면 선값이 내려갑니다. 다시 클릭하면 명값이 위로 올라옵니다. 명값을 저희가 초록색을 줘볼까요? 자, 지금 왜 선이 안 변했을까요? 바로 이 타입 툴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바꿔볼까요? 바뀌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라인 값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라인 값은 한번 파란색으로 줘볼까요? 나타나나? 자, 지금 아까와 달리 면값과 선값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아까는 없었는데 자, 이 선값을 없애면 없어지죠.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의 그 상황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타입 폰트의 타입 툴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것 자체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D자는 조금 더 작게 만들고 G자는 좀 더 다른 컬러를 넣고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색깔로 있지만 그러면 일단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값은 다시 없애주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눌러보면 전체가 선택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얘를 그룹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럼 보통 그룹 풀기가 있고 그룹 만들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얘를 해줄 것은 영역 문자로 변환. 원래는 크리에이티브 그거였는데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